나는 큐텐 재팬이나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큐텐 재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큐텐 재팬은 일단 어떤 사이트일까요? 일본 사이트지. 일본에서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 사이트. 그걸 물어본 건 아닐 거잖아. 일본 내에서도 큐텐 재팬 말고도 다른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가 많을 텐데, 최근에 큐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가져왔었어. 예전에 이베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큐텐 싱가폴, 아마존, 라자다, 샤피, 그리고 여기 큐텐 재팬까지 내가 이커머스를 진행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한 번도 흔히 말하는 역직구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끄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시대마다 역직구를 대변하는 사이트들이 조금씩은 바뀌었었지.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 수출을 한다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베이를 했었거든. 이베이에서 옥션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 처음에 우리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베이에 우리도 팔았었어. 뭐 팔았었냐면 쓰는 햇볕 가르기 있잖아. 그 모자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자, 그거를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해외에서 그 모자를 굉장히 클럽에서 많이 쓰는데 젊은 아이들이 되게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나고, 그때만 해더라도 물건이 나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EMS 우체국에서 물건을 보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게 큐텐 싱가폴이었어. 뭐 내가 큐텐 관련해가지고는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큐텐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회사야. 정확하게 말하면 G마켓 글로벌이 G마켓 내수가 이베이에 팔리고 나머지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사이트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큐텐 사이트야. G마켓 글로벌이 그나마 힘을 쓰던 곳이 싱가폴, 그다음에 일본, 중국 세 군데였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국민 사이트로 자리 잡은 곳이 싱가폴이었었고,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역직구 초기였었고 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큐텐 싱가폴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팔았었지. 싱가폴이 좀 특이한 나라긴 한데, 싱가폴은 너무 작아. 도시국가야. 뭐 우리나라 서울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작은 나라야. 근데 거기 가면 공장이 없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산품을 만들 곳이 없어. 대부분 말레이시아나 이런 옆에 있는 나라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때 이제 한참 많이 나온 게 뭐 큐텐에 물건 팔아서 얼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었지.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물건을 큐익스프레스라는 큐텐 전용 배송사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보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셀러들이 계속 물량이 커지다 보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싱가포르에다가 실제로 창고를 지어놓고 진행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 거나 배로 운반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에 창고를 두고 물건을 파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1일 배송, 2일 배송 정도 되는 정도의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큐텐 싱가포르도 새로운 셀러들이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은 곳이 됐지. 실제로 한국 물건이 굉장히 많이 팔리지만 한국 물건을 파는 상위 셀러만 물건을 파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온 게 아마존이었었어. 아마존 붐이 한참 많이 불었었지.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FBM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FBA가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FBA를 넣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웠거든. 기존에 말했었던 이베이나 큐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창고에다 넣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말 그대로 크로스 보더 셀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직구 셀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존은 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못했지. 그 다음에 유행을 했던 게 라자다야. 뭐 그때 한참 라자다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 뭐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큐텐을 위협할 정도라고 말들이 많았었지. 근데 중간에 라자다에서 똥볼을 한번 찬 적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한국 셀러들의 진입을 아예 막아버린 적이 있었거든. 그 이후로 라자다가 알리바바 그룹에 넘어가면서 그게 풀리긴 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한국 셀러들을 막아버리니까 한국 셀러들의 관심이 식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유행했었던 게 샤피라고 하지. 최근에 샤피가 동남아에서 라자다를 누르고 거의 1등을 하는 수준이고 동남아에선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샤피도 한국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을 때 배송 정책을 한번 대대적으로 손본 적이 있었거든. 그 이후로 샤피도 배송비 부분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서 한국 셀러들이 많이 관심이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관심을 갖는 게 큐텐 재팬이야. 직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길어졌는데 큐텐 재팬이라는 게 지금 뭐 1, 2년 사이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베이가 G마켓을 구매했을 때부터 있었고, 그거보다 사실 좀 더 뒤로 가자면 G마켓 글로벌이라는 곳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왜 각광을 받냐? 그 이유는 바로 큐텐의 성장에 있어. 큐텐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G마켓 글로벌부터 시작을 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뭘 팔겠니? 큐텐 사이트에서. 한국 제품들. 그치, 한국 제품들이지. 그래서 실제로 일본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큐텐 재팬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물건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큐텐 재팬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큐텐 재팬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생긴 쇼핑몰이고 우리나라 물건을 일본에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쇼핑몰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큐텐 재팬은 한국 물건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왜 갑자기 그러면 큐텐 재팬이 성장을 했냐? 바로 2019년 12월에 터진 이 사건 때문이야. 어떤 사건이겠니? 코로나요? 그치.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을 다 못 다니게 됐잖아.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고, 우리나라 사람 또한 일본에 가서 많이 일본 물건을 사서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여행길이 다 막혀버린 거야. 한국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던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구할 길이 없잖아.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G마켓이나 뭐 11번가 뭐 쿠팡에서 구매해가지고 일본까지 가지고 들어가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한국 제품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는 큐텐 재팬의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된 거지. 실제로 큐텐 재팬에 계신 이사님을 만나뵀는데, 그 이사님 말로는 거의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큐텐 재팬의 매출이 2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 기존에 대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큐텐 재팬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셀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큐텐 재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야. 그러면 큐텐 재팬 말고도 일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그럼 몇 개 더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큐텐 재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일본을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많이 부르잖아. 그래서 보면 되게 폐쇄적이야. 일본의 이커머스 회사들은 한국에 되게 배타적이야. 사실 일본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 상점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셀러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곳은 큐텐 재팬밖에 없었던 거야. 없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서 보따리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옷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다 파는 게 굉장히 많이 빈번했었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때는 옷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엔화를 가져와서 그 엔화를 이제 명동에다가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금융실명제하면서 굉장히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패션 쪽에는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었었어. 그러니까 뭐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건 아니고 예전부터도 그렇게 니즈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한류 붐이 많이 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가가지고 굉장히 한국 음식도 많이 보고 한국 연예인 사진도 많이 사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한국 제품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 큐텐 재팬 말고 다른 큐텐도 있지 않나요? 큐텐이 G마켓 글로벌에서 나왔을 때부터 많이 했던 데가 이제 싱가포르, 일본, 뭐 중국 이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큐텐이 뭐 자금난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잖아. 거기는 큐텐 본사야. 그리고 지금 큐텐 재팬은 이베이에 넘어간 상태야. 일본 큐텐은 이름은 큐텐이란 이름이 똑같지만 기존에 있었던 큐텐과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되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큐텐 재팬 이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원래는 큐텐의 주 배송사는 퀵스프레스였거든. 이름도 비슷하잖아. 큐텐? 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큐텐에 가입하면 모두 다 이제 퀵스프레스를 자동 가입을 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큐텐 재팬이 판매가 되고 또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나 봐. 그래서 그 이사님께서 이거 퀵스프레스 말고 다른 데로 좀 바꾸고 싶은데 시스템상으로 안 고쳐진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셨었거든. 근데 이름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 워낙 큐텐 자체가 갖는 한국 물건을 판다는 네임밸류가 굉장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함부로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겠지. 최근에 그 I Love You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는 일본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거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한동안은 한류 붐이 일본 내에서 꺼지지 않지 않을까? 워낙 또 일본은 전통을 또 중시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휙휙휙휙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큐텐에 만약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뭐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을까요?
그치, 주의할 게 많지. 왜냐면 큐텐 재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역직구라고 이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과 판매되는 나라 법 중에 판매되는 나라 법을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돼도 판매되는 나라에서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큐텐 재팬도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의 법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 큐텐 만약에 하면은 다른 마켓이 아니라 큐텐에 하는 단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큐텐은 한국 물건을 판다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한국 물건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을 파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 물론 최근에는 큐텐 재팬도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품목이 들어있거든. 일본에서 판매되는 일본 판매자들이 올리는 제품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아직까지 큐텐 재팬에서 판매량이 올라오는 것들은 한국 제품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큐텐 재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카테고리별로 팔리는 규모가 많이 달라. 진짜 많이 달라. 큐텐 재팬의 주 사용자는 10대, 20대 여성이 가장 많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이 비싼 물건보다는 저렴한 물건이 좀 많이 팔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큐텐 재팬의 매출은 거의 메가월이 때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 일본말로 메가 할인이라는 뜻이지. 그때 이제 모든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때를 놓치게 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큐텐 이제 새로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어떤 곳을 들어가든지 마찬가지지만 나는 큐텐 재팬이나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이드 잡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이제 커서 이제 메인 잡이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큐텐 재팬을 난 메인 잡으로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힘드실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과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외국인은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메인 잡으로 처음부터 역직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사이드 잡으로 역직구를 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건데, 만약에 사이드 잡으로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시간 절약인 것 같아. 얼마나 가성비를 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 한국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놔두고 갑자기 큐텐 재팬에 올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에는 내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성비 있게, 최대한 멤버스를 아끼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역직구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가서 어떤 게 잘 팔릴지도 모르고, 그렇게 찾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팔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물건을 하나 두 개 좀 저렴하게 가져와서 내가 나중에 도매가로 가져왔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추이를 보고, 그게 된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대량 사입으로 진행하신다거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용꿈사에서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업로드하고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업로드 해보는 거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제품 번역하고 상품 등록하고 이런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되면 프로그램, 아니면 뭐 배대지가 됐으면 배대지,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최대한 내 시간을 아끼면서 이 시장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지 찍먹해보라는 거야.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은 나는 충분히 역직구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 몇몇 분들이 리버스 이후에 주문이 올라오시는 게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발만 이렇게 살짝 담근다는 기본으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네. 자, 오늘은 최근에 진짜 많이 핫한 큐텐 재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역직구라는 게 국내 판매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역직구를 메인 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 되면 물론 역직구로 메인 잡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역직구를 메인 잡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직구 큐텐 재팬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같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셀링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할 테니까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녕!